안녕하세요, 부동산 2인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임장을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날씨에 임장을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라고 하면 지목이 상당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볼 것은 임야예요. 임야라고 하면 보통은 산을 떠올리시죠. 근데 혹시 이게 어떤 토지로 보이시나요? 이곳이 사실은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까요? 일반적이진 않죠. 지목이 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입찰을 꺼려 하십니다. 이 산을 사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이 지목을 보시면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평탄화가 다 돼 있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보이시는 도로를 보시면은 도로도 이미 4m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 도로를 타고 인근으로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한산해요. 낮 시간이니만큼 아직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 여기는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도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포항이라던가 혹은 전남 광양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서산 지역 같은 경우가 주로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서산 지역도 최근에 LG에서 무려 3조를 기업 투자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요. 산업단지가 유치된 곳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기업이 살아나면은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아파트가 가장 간단하니까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출이 안 나오는 현 상황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바로 이런 임야와 같은 토지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임야라고 하면은 다들 산을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산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어떻게 산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산에 낙찰받아서 뭐하지? 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그 물건 자체를 검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거용을 입찰하시는 분들과 상업용을 사시는 분들, 대지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입찰률과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이게 임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가 산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게 대지로 활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입찰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해당 물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5억짜리 물건이 절반까지 떨어졌어요. 5억짜리가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우선은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그 싼 값에 낙찰을 받아서 내가 건물을 올리거나 향후에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물건을 봤었을 때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이 주변에는 분명히 이미 건물이 다 건축이 됐었는데 왜 여기만 남아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빚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소유자가 5억짜리 땅에다가 무려 60억이나 빚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건물들은 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만 건물이 안 지어졌던 거예요. 야, 혹시나 이 땅에 뭔가 다른 제한이 있을까 해서 안쪽까지 다 들어가 봤어요. 안쪽도 역시 동일하게 그냥 평지예요. 한 개의 필지는 맹지지만 한 개의 필지는 큰 도로에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필지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끝쪽의 부분을 도로를 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혹은 뒤쪽에 도로가 하나 더 있어요. 대략 18평 정도 가지고 있는 토지, 개인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토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건축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전하게 이 260평이나 되는 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는 데는 대략적으로 한 필지당 100평 정도, 건물당 100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 100평 정도의 토지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필지를 통해서요. 이게 출구 전략 첫 번째예요.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매도를 한다. 여기는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거든요.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가 대산지구라고 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산지구라고 하면은 서산 내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한 구역 중에 한 곳이에요.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간 보유를 하는 성향이 많으신데, 그 기간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은 지금 낙찰 가격에 적어도 1.5배 정도는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탈출구예요. 마지막 세 번째 탈출구, 여기는 임야잖아요. 임야는 전답을 이용해서 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이 많이 돼요. 이 변경을 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대지로서 형질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형질 변경하는 비용이 전답, 즉 농지보다는 싸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임야의 지목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개발이 좀 더 수월합니다. 농지보다 비용이 싸니까요.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2차 가격에 누군가 입찰을 했습니다. 3억 7천만 원 70% 감정가인데 5억 4천만 원에 입찰을 하고 2명이 들어가서 미납을 해버려요. 그 사람의 생각은, 제 판단으로는 너무 비싼 값에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103% 가격에 낙찰을 받아갔는데 미납을 하고 다시 경매가 3차, 4차가 진행됩니다. 4차 가격이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한 3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주변의 평당가가 그 정도가 나오니까요. 이 부동산 2인자 채널에서는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드리기 위해서 이 서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물론 한적합니다. 이런 시골 느낌이 나긴 한데 나중에 저녁 시간에는 이 건물들이 다 불이 켜질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녁 시간대는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 위치를 한 번 더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 9월달, 10월달에 여기 임장을 왔었을 때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 도로 가득히 주차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기차게 넘쳤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2022년 4월 달에 다시 와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거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때 왔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분명히 기업도 유치가 됐었고 인구수도 늘어났습니다.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꼭 임장을 와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스튜디오에서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저녁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길가에도 차들이 빽빽히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사뭇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이 각 건물들의 대부분의 호실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주차는 차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공실률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이 작년 9월 달에 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이 지역이 죽었나?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물건지 바로 앞에 음식점 사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동네네요. 제가 저번에 왔었을 때 여기 꽉 차가지고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단지가 많은 단지인데 꽉 찼었습니다. 여관도 자리가 없어요. 여관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잘 되는데 3-4개월만? 네. 그 일하는 중심지에서 떨어진 강진, 네. 서산, 네. 그 다음에 삼봉, 이런 쪽으로. 근데 더 외진데 성수기 때 자리가 없어,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래요. 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서산시 대산읍이라는 지역이 산업단지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지만 1년에 3개월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다행히도 이 지역이 사람이 확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 성수기는 약 9개월, 이 비성수기는 약 3개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년 9월달 제가 임장 왔을 당시에는 성수기였고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다른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수기에는 대략 1만 명 정도의 인구수가 있다고 해요. 매년 성수기 시즌 1년에 9개월 정도는 대산읍 외곽 지역까지, 심지어는 이 모텔까지 빈방이 없을 정도로 고정적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근방 음식점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수익이 발생된다고 해요. 성수기 때에는 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심지어
이 인터뷰했던 음식점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건실 근처에 그 요즘 유행하는 홀덤펍 있죠? 그거 차리면 분명 대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퇴근 후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돈만 있다면은 무조건 홀덤펍을 차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임대 사업을 하기에는 괜찮은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출구 전략은 동일한데요. 먼저 현장에서 공실률을 확인한 모습을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다시 가시죠. 지금 비수기 시즌인데 공실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우편물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에 불빛 보이시나요? 지금은 비수기인데도 사람들이 많아요. 공실률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엘린 피란체라는 건물인데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저희 토지 바로 앞에 있는데 이 건물 역시도 공실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수기임에도 차량들이 상당히 많고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계량기를 보면은 계량기가 다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계량기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실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건물로 가실게요. 세 번째로 어울림 1차예요. 여기가 토지 바로 앞에 있는 물건지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우편물에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공실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로 앞이 저희 토지예요. 이 경매로 나온 토지인데 저쪽에 멀리 건물 두 개 보이시나요? 비수기임에도 불이 다 켜져 있죠. 공실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출구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1번 건축해서 매도하기, 2번 개발되는 시점을 맞춰서 시세 차익 누리기, 3번 지목 변경해서 즉시 매도하기. 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건축해서 매도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고 손이 안 가는 2번과 3번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2번, 이 개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 차익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봅니다. 이 대산읍은 지금도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미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용도가 다 변경이 되어 있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다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논밭, 산으로 보일 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용도가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계획에 맞춰서 2, 3년 뒤에 출구 전략을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이 지역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산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10년 단위로 앞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문서예요. 이 문서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대산 산업단지 일원은 거점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분담하고 이 장래 대산항 개항에 따른 지역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대안 2번 대안 2번에 보시면은 1도심, 1거점 중심, 중심지 체계로 1도심은 역시나 서산 지역이니만큼 서산입니다. 하지만 1거점 중심 지역으로는 대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대산업 위상의 상향 조정을 통한 서산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 서산시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대산읍까지 같이 개발하겠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중심지 체계인데 1도심 5지역 중심이라고 해서 1도심, 즉 서산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어디를 발전시킬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산읍에 대해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광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지원을 하겠다. 이 기초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산항 주변으로 이 배후 물류 기능을 수행하겠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대산, 대죽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공단 조성, 여기서 공단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이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번에 LG에서 3주를 유치했습니다. 대산 지역에. 기업이 유치된다는 것은 부동산의 땅값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니까요. 이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배후 주거 기능이 강화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충남에서는
서산 지역을 메인으로 잡고 인근의 대산 지역까지 넓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나 네이버 지도도 이미 용도 지역이 다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인근의 개발 시점에 맞춰서 2, 3년 뒤로 출고 전략을 생각하고 매도를 하신다면 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디스코 사이트를 통해서 인근의 거래 가액을 확인하니까 대산읍 대산리 151-182번지가 2021년 8월 달에 이 9억 2,500만원에 매도가 되었더라고요. 이 대략 평당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이 평당 120 정도에 낙찰받는다면 대략적인 낙찰 가격은 3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평당 200만원에서 230만원, 즉 감정 가격인 5억 중반 정도의 매도를 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매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차익은 대략적으로 2억 정도가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지목 변경에서 즉시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이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이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 변경 이후에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계산식은 복잡하다 보니까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토지 면적을 입력하게 하고 그 다음 단위는 제곱미터나 평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토지 면적에 이 대산리 152-43번지와 152-44번지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임야가 각 380제곱미터, 425제곱미터니까 합산한 면적은 805제곱미터예요. 이 사이트에다가 805제곱미터를 입력하시고 이 개별 공시지가는 아래 파란 색깔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각 24만원과 25만원인데 그냥 25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위가 나오는데 이 준보전산지나 보전산지 각각 금액이 틀려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지역은 이 준보전산지이기에 그대로 이 준보전산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가 대략적으로 7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데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타 비용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돼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인근의 대지 매도 가격이 이 평당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평당 120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고 이 형질 변경을 통해서 평당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의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평당 160만원으로 계산을 하게 될 시 해당 물건은 대략적으로 4억 2천만원 정도 매도 가액이 산정이 돼요. 이 금액 정도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여기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에 보면은 여기 나무가 커다란 게 하나 보이시죠?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기톱 하나 빌리셔서 여기 다 잘라버리시고 이거 그냥 나무를 태워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그 아직도 이 나무를 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시골에는. 그런 분들에게 갖다 주시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전기톱으로 하는 거 성인 남성 한 2명 정도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끝나거든요. 괜히 이렇게 이 나무까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목 변경하는 시간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지목 변경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2달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2달 정도 안에 1억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지루 수석멘토였습니다.